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앱시트로 내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다 보면 가장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대시보드를 제작하는 기능인데요. 물론 스프레드시트나 앱시트로도 대시보드를 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레드시트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주 목적인 툴이고 앱시트는 내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게 주 목적인 툴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자재로 대시보드를 제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툴이 바로 루커 스튜디오인데요. 저도 회사에서 제대로 된 대시보드를 만들 때는 결국에는 이 루커 스튜디오를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루커 스튜디오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루커 스튜디오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루커 스튜디오로 대시보드를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쪽에 영상 틀어 놓으시고 한쪽에서 대시보드를 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서 루커 스튜디오를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따라해 보실 수 있게 대시보드 만들 때 활용하는 시트 소스를 영상 설명란 아래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요. 시트 들어가셔서 편집 권한 요청하지 마시고 사본 생성하셔서 내 드라이브로 가져오신 다음에 그 시트를 소스로 활용해서 대시보드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구글 루커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루커 스튜디오는 대시보드 제작을 위한 툴들 중에서 비교적 사용법이 간단하면서도 커스텀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료인 툴입니다. 또 구글에서 지속적으로 유저들이 불편하다고 피드백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처음 사용할 때보다 지금 훨씬 기능들이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처음 만들어보고 싶으신 초보자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리는 툴입니다. 어떻게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연결해서 대시보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제작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데이터 소스를 대시보드랑 연결을 해주는 작업인데요. 연결하시는 작업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트에서 소스로 쓰고 싶은 이 워크시트에 들어오셔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루커 스튜디오를 선택하고 보고서 생성을 누르셔서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루커 스튜디오의 샘플을 먼저 만들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루커 스튜디오에 직접 들어오셔서 새롭게 만드는 방법인데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루커 스튜디오에 직접 들어와서 생성하는 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루커스튜디오.google.com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리포트를 제작하시려면 여기 빔 보고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연결해 주실 때는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24개의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구글 시트를 포함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즈, 빅쿼리, 앱시트, 그리고 요즘은 엑셀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걸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통적인 DB인 MySQL이나 PostgreSQL, 유튜브 애널리틱스, 서치 콘솔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24개 커넥터 외에 다른 걸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 파트너사들에서 또 1000개가 넘는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선택하셔서 연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파트너사들은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당연히 이제 비용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소스 연결하실 때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커넥터들 중에 선택하셔서 연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구글 시트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구글 시트로 선택해서 연결하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선택하시면 아마 계정을 연결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정 연결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 가지고 있는 스프레드시트가 뜨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세일즈 데이터 시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시트 상에 워크시트 중에 또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뜨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대시보드는 이 세일즈 데이터 시트를 기반으로 매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가상의 회사인 굿컴퍼니라는 광고 대행사의 매출 대시보드를 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주, 거래처, 산업, 국가, 캠페인명, 상품, 플랫폼, 그리고 이제 세일즈 담당자 이름, 이메일, 부서, 매출, 딜 스테이지, 딜 제작된 시간, 딜이 마감된 시점 이런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광고 대행사의 매출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옵션은 보통 이제 첫 번째 행에 헤더를 많이 넣거든요. 이 컬럼명들 첫 번째 행에 넣는 게 관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셨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숨겨진 셀이나 필터링된 셀도 항상 포함시켜 주는 게 좋겠죠, 대시보드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고서에 추가. 자,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설정 탭에 데이터 소스가 우리가 선택한 소스로 선택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차트 테이블을 하나 샘플로 만들어줬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하긴 했지만 데이터 소스에 어떤 변화를 또 주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새로운 소스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소스에 어떤 편집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상단에 메뉴에 보시면 리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소스에 추가된 데이터 소스 관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생성한 소스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 소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까와 동일한 작업으로 또 다른 소스를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소스를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들어와서 내용을 또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형 같은 게 제대로 선택이 안 되어 있다면 바꾸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컨트리 같은 거 이제 지역이잖아요. 지역에서도 국가죠. 그럼 이렇게 유형을 바꿔주고요. 데이트는 날짜 및 시간으로 잘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유형 수정해 주실 때, 그리고 컬럼별로 설명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 설명은 특히 언제 유용하냐면 이 컬럼의 어떤 특정 기준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거를 부연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그 컬럼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스테이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거래처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고요. 완료하고, 지금은 간단한 대시보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소스를 요거 하나만 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수정하지 않고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럼 소스 연결을 마쳤으면 이제 원하는 차트들을 이 캔버스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차트 추가하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각각의 차트를 만드시기 전에 이 전체적인 테마나 레이아웃 같은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파일에 들어가셔서 테마 및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여기서 이렇게 테마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나 컬러 같은 것들을 직접 다 설정하고 싶지 않고 제안을 해주는 것들을 가지고 쓰고 싶다 하시면 이 중에서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쪽에 가시면 모든 보고서에서 활용할 기본 세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버스의 크기, 그리고 그리드 설정, 이런 것들, 헤더를 항상 공개할 건지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레이아웃은 그대로 두고 쓰도록 하고, 이 테마만 제공되는 테마 말고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서 좀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폰트를 오픈 산스로 한번 바꿔보고요. 기본적으로 테두리에 그림자가 있게 만들어주고요. 강조도 오픈 산스, 막대 너비를 좀 줄이고, 네, 일단은 이 정도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대로 이제 테마를 맞춰놓고 시작하면 좋은 게, 기본적으로 차트를 만들 때마다 그럼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차트별로 다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요거 자체가 하나의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전체에 대한 설정을 또 해주실 수 있는데,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현재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시면 스타일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캔버스 크기나 페이지의 컬러 같은 것들 미리 설정하고 시작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냥 흰색으로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 캔버스 크기를 적절한 걸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그냥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1200, 900으로 만들어 볼 텐데, 만약에 더 많은 정보를 한 페이지에 담아야 된다고 하면 이 가로랑 세로를 좀 더 키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좀 각각의 차트별로 여러 가지를 한눈에 보고 싶고, 또 이제 모바일이나 패드도 사용을 해서 볼 일이 많다 하시면 세로폭을 길게 하고 가로폭을 좀 좁게 만드는 것도 모바일이나 패드 화면에서 보실 때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용 용도에 따라서 크기를 잘 조정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시보드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리포트 만들 때는 이 맨 위에 타이틀이랑 내비게이션 바 같은 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필터할 수 있는 섹션,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통 넣는 식으로 3개로 구분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모형이라는 걸 선택하셔서 이 섹션을 좀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흰색으로 그 타이틀이랑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 필터가 들어갈 공간만 좀 섹션 구분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갈 색상도 별도로 선택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위에 그러면 이제 회사 로고랑 제목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로고 같은 거 이미지 넣을 때는 이미지 버튼이 여기 위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누르셔서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러오셔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넣으실 때는 이 텍스트 박스 누르셔서 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출 대시보드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측에서 텍스트 선택하시면 속성 선택하실 수 있죠. 여기서 크기 같은 거 조정해주고요. 이렇게 조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색칠된 부분에 저희가 나중에 필터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제 차트들을 넣어줄 겁니다. 가장 먼저 메인으로 매출 대시보드니까 월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월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콤보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차트를 선택하실 때는 이게 이제 주어져 있을 수 있는데 주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추가해 주실 때 두 가지 방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으로 차트 추가 누르셔서 여기 보이는 형태 중에 원하는 걸 고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삽입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이 차트 추가 누르셔서 모양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좀 더 편리하겠죠. 여기서 저는 콤보 차트로 넣어 볼 거예요. 콤보 차트로 여기 넣고 바 차트로 매출 크기를 보여주고 이 딜의 개수를 라인 그래프로 겹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불러오신 다음에는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우측에 보면 설정과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지나가면서 맞는 걸로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스는 세이지 데이터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건드릴 게 없고요. 기간 측정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간으로 필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필터를 할 건지 그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딜이 클로즈된 시점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 클로즈드 데이트를 측정 기준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측정 기준이 있고 측정 항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측정 기준이 디멘션이고요, 측정 항목이 메트릭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멘션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그룹핑하거나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카테고리 값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드버타이저가 들어가 있다면 이 광고주 기준으로 뭔가 데이터를 그룹핑하거나 필터링 해줄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측정 항목이라는 메트릭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보여주는 컬럼으로 어떤 값을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줄 거가 측정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측정 기준은 그거를, 그 수치들을 어떤 기준으로 그룹핑하거나 필터링해서 보여줄 건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월별 매출 데이터는 생각해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보여줄 거냐, 날짜 기준으로 보여주는 게 월별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날짜 기준은 클로즈 데이트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1월에 마감했으면 1월 매출로, 3월에 마감했으면 3월 매출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 항목은 매출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코드 카운트나 이런 게 아니고 매출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레비뉴겠죠. 레비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가져와서 측정 항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바 차트로는 레비뉴를 넣을 거고 딜 개수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딜 개수는 딜 아이디로 카운트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럼 딜 아이디를 여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차트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제대로 보이지가 않죠.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먼저 클로스드 데이트 요거를 지금은 시간까지 들어가 있는 날짜 시간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월별 매출을 보여줄 때는 이런 식으로 4월 8일 6시 49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연도 월값만 가지고 그룹핑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룹핑 기준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도 월로 묶여져 있는 컬럼은 없죠. 그래서 이 컬럼을 선택은 하시되 요걸 소스를 쓸 건데, 요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 유형을 변경하실 수가 있거든요. 날짜 및 시간 들어가셔서 연도 월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매출 월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24년 1월, 4월, 3월, 11월 이런 값들이 월별로 묶여서 잘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측정 항목으로 가보면 요건 이제 매출값이 맞는데, 매출값은 썸으로 보여주는 게 맞겠죠. 월별로 썸을 해주는 거고, 근데 요거를 이제 레비뉴가 아니라 여기 레비뉴라고 보이는데 대시보드 상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이름을 별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매출이라고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럼 차트에도 매출이라고 바뀌게 되고요. 그럼 딜 아이디는 지금 합계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딜 아이디가 시트에 보시면 그냥 번호로 매겨져 있죠. 그래서 이게 숫자로 인식이 되면서 이걸 다 합치게 되는데, 딜 아이디는 사실 텍스트 값으로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유니크한 개수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이렇게 합계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집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집계 중에서도 구분을 누르시면 유니크 값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사실 딜 아이디는 여기서는 다 유니크한 값이긴 한데, 그래서 집계나 집계 구분이나 같은 값이 나오긴 할 텐데, 혹시 모르니까 구분 값으로 이제 아이디가 같으면 하나만 카운트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딜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정렬에서 매출 월로 정렬을 해주도록 할게요. 매출 월에서 오름차순을 눌러주시면 이제 가장 이전 값부터 1월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널 값이 존재합니다. 이 널 값이 뭐냐면 실제로 마감이 된 값들의 매출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시트상에는 보시면 딜이 클로즈드가 안 된 이런 인프로그레스나 딜 드랍드 같은 데이터들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건 보시면 클로즈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죠. 비어있다는 게 이제 널 값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빼줘야겠죠. 우린 딜이 클로즈된 실제 매출이 확정된 건들만 대시보드에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필터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터링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차트로 필터링을 누르시면 필터를 추가하셔서 적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지금 이 필터는 이 차트에만 적용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모든 들어가는 내용이 다 사실 딜이 확정된 것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에만 적용되는 필터링이 아니고 전체에 적용되는 필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에 적용되는 필터를 해주고 싶으실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페이지에서 현재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셔서 필터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페이지에 대해서 동일한 필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매출 확정값만 반영해 주는 걸 만들 거고요. 포함 빌드 값을 딜 스테이지 기준으로 같은 경우에만 가져오게 하고, 딜이 클로즈된 경우 이 경우만 필터링을 해줘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같음, 포함, 시작값 일치, 정규 표현식 일치, 뭐 널값 이런 것들 다 선택하실 수 있고요. 뭐 그리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조건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or로 선택하거나 그리고 and를 선택해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필터를 만드실 수 있고요. 저희는 deal closed만 그냥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설정이 됐죠? 실제로 deal이 closed된 값만 들어오기 때문에 널값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렇게 쭉 잘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기간은 뭐 자동으로 선택을 해줄 건지 아니면 맞춤으로 해가지고 기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줘서 그 기간만 보이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저희는 나중에 기간 필터를 따로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으로 해둘게요. 그리고 페이지 필터로 매출 확정권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모든 차트에 이렇게 반영이 됐죠. 그리고 차트 상호작용에 보시면 교차 필터링이라는 거는 여기서 뭔가 선택했을 때 그거를 다른 차트에도 필터로 반영을 해줄 거냐라는 건데 이거 반영해주는 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정렬 방식 변경은 유저가 소팅한 거를 이제 바꿀 수 있게 해줄 건지 라는 거고 확대 축소는 차트를 이제 확대 축소할 수 있게 할 건지인 건데 요거는 이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게 바 그래프랑 라인 그래프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 스타일에 대한 거는 여기 스타일 탭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제목을 넣어볼게요. 제목으로 월별 매출 현황이죠. 월별 매출 현황 이렇게 넣고 볼드 처리하고요. 가운데로 하고 이렇게 위에 밑에 할 수 있는데 위로 올려주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계열 1과 계열 2가 있는데 계열 1이 먼저 선택한 이 revenue 측정 항목의 첫 번째가 계열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열 1부터 revenue 값은 막대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막대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이 브랜드 컬러 있죠. 브랜드 컬러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브랜드 컬러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누적은 이제 누적으로 보여줄 건지 월별로, 저희는 월별로 그냥 값을 보여줄 거고요. 데이터 라벨 표시 누르면 라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라벨 안 들어가게 하고 축을 요 계열값 매출값의 축을 왼쪽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딜의 개수를 보여주는 건데 이 딜의 개수는 컬러를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색깔로 지정을 하고 여기는 막대가 아니고 선 그래프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을 오른쪽으로 해줄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축을 같은 거를 쉐어하면 아까 라인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측으로 별도로 빼주고요. 축을 그러면 이렇게 같이 보이죠. 그리고 이 지점도 잘 보일 수 있게 지점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선에서 라인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선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하면 라인이 부드러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간격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바 그래프가 더 얇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굵어집니다. 75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축은 표시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 거 방향도 다 뒤집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축은 이거는 사실 타이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 굳이 넣지 않고 범례 같은 것도 위치 바꾸실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위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경이랑 테두리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헤더가 뭐냐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요거 뜨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차트 헤더거든요. 요거는 월별 차트에서는 그냥 보이지 않게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설정하면 이제 하나의 차트가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좀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참조선 같은 거를 넣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스타일에서 보시면은 여기 참조선이랑 참조 밴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참조선은 뭐냐면 여기 하나의 라인을 걷는 거고요. 밴드는 두 개를 긋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저희는 참조선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상수값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측정 항목에서 매출을 선택하고요. 매출의 평균값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매출의 평균값이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참조선까지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월별 매출이 들어가 있으면 이 월별로 어떤 광고주들이 또 매출을 많이 올려줬는지를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추가를 해볼 텐데요. 그거는 여기서 표를 선택해서 테이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먼저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고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기간은 클로즈 데이트로 맞춰주고요. 측정 기준이 이번에는 광고주랑 플랫폼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출을 먼저 보고 싶겠죠. 근데 매출 다음에 딜을 볼 건데 딜은 아까처럼 딜 개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구분으로 해주고요. 여기는 매출, 여기가 이제 광고주 플랫폼이 될 거고요. 드릴다운을 선택해서 광고주 기준으로 드릴다운을 해서 합쳐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드릴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는 광고주 플랫폼이 둘 다 나눠져서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광고주 기준으로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소팅을 했을 때 이 광고주 4가
가장 매출이 큰 거죠. 그럼 그것부터 이렇게 쭉 뜨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선택하시고 드릴다운을 설정을 해주셨으면 광고주 선택하시고 플랫폼으로 가고 싶으시면 요 4 광고주에서 요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요 4 광고주의 플랫폼별로의 매출을 또 그룹핑해서 순서대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드릴다운 옵션이고요. 여기에 뭐 플랫폼 안에서도 뭐 캠페인들로 나누거나 하실 수도 있겠죠. 상품으로 나누거나. 저는 일단 두 가지만 설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주 기준으로 먼저 매출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그 광고주 선택한 상태에서 드릴다운을 하면 그 광고주 안에서의 플랫폼별 매출을 나눠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드릴다운이라는 거고요. 측정 항목에서는 이번에는 딜 평균 단가를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에서 딜 개수를 나눠준 거죠. 그거를 또 넣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기존 컬럼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측정 항목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줘야겠죠.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측정 항목을 추가하셔서 필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전체 데이터 있죠. 이 전체 데이터 탭에서 필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것도 아까 필터랑 동일한 거거든요. 이 차트 안에서만 활용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측정 항목 추가해서 필드 추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근데 딜 평균 단가라는 거는 다른 데서도 활용할 법한 지표잖아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 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 탭에서 필드 추가를 눌러서 계산된 필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된 필드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필드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이제 필드 이름을 먼저 딜 평균 단가라고 넣어주고 수식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수식을 매출을 딜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네, 매출을 썸을 해줘야겠죠. 먼저 레비뉴를 이렇게 썸을 하고 이 합쳐진 값에서 딜 개수를 나눠줘야 되는데 개수를 나누는 게 count distinct 유니크한 값만 해서 딜 ID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딜 평균 단가를 계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어떤 수식을 만드셔서 계산 필드 값들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만들고 싶으실 때는 여기 수식의 도움말 여기서 계산된 필드의 함수 사용 누르시면 여러 가지 함수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함수 목록도 누르셔서 전체 목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셔가지고 응용해서 필요한 경우에 만드셔서 그냥 값을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필드 값을. 근데 사실 어차피 엄청 복잡한 거는 만드시면 대시보드의 퍼포먼스도 저하시키고 그렇게 권장되는 프랙티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값을 계산해주는 용도로 수식을 만드시는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만드셔서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이 데이터 상에 필드 값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요거 가져다가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딜 평균 단가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몇 개씩 보여줄 건지 이런 거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광고주 기준으로 30개 광고주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 해당이 딱히 안 되지만 만약에 개수가 너무 많으면 여기 페이지별로 몇 개씩 잘라서 보여줄 건지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요약행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약돼서 총 합계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네, 정렬은 매출이 높은 거 순서대로 해주고 보조 정렬도 하실 수 있거든요. 보조 정렬은 요 매출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동일한 게 나온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떤 게 높은 걸로 해줄 거냐 뭐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본 기간은 일단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필터도 그대로 두고 자, 이제 스타일로 넘어가서 또 설정해 줄게요. 스타일에서 제목도 넣어주면 좋겠죠. 제목을 광고주별 매출 추이로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드 설명을 보이게 해줄게요. 컬럼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설명 세팅 좀 했었잖아요. 그 설명 보이게 해주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표 색상을 이런 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 본문은 행 번호가 요거 번호 보이는 거고 자동 높이 해주고 줄바꿈 굳이 해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가로 방향 스크롤은 요거 열이 많으면은 가로 방향으로 스크롤할 수 있게 할 건지인데 지금 저희는 뭐 열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설정할 필요가 딱히 없죠. 그리고 축약 페이지 매김 요거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라인을 그어주도록 할게요. 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합계 보이기 전에. 그리고 데이터 누락권은 없기 때문에 설정 딱히 할 필요 없고 여기 이제 기준들을 이제 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추각 번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축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보기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약 번호를 누르시면 이렇게 합산을 해서 점 몇억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도 축약 번호로 보통은 해서 쓰시는 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정밀도도 자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할 수도 있지만 두 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은 오토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좋을만한 게 차트 헤더를 이제 이렇게 하면 보이게 할 건데 이것도 색상 바꾸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색상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10개 정도는 미리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개 정도 보이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밑에를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완료를 했고
했고요. 여기서 조건부 수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건 이제 컨디셔널 포맷이니까 시트랑 비슷합니다. 그냥 여기서 특정 기준에 해당될 때 색칠을 해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딜 평균 단가가 2.5억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 전체 행이 아니고 딜 평균 단가 셀만 값을 뭐 색칠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네, 이렇게 값이 색칠돼서 보이게 되죠. 이렇게 색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텍스트를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는 그냥 투명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건부 서식 활용하셔서 차트에서 좀 유의미한 값들을 눈에 띄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보기 누르시면 이 수정할 수 있는 탭에서 대시보드 화면으로 넘어가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1월을 선택해요. 그러면 지금 상호작용 필터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월에 해당하는 1월에 지금 253억이죠.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253억이 딱 뜨죠. 1월에 광고주별 매출을 쫙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요 1등인 광고주를 선택하시면 그 1등인 광고주에 대해서만 월별 매출을 또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는 게 상호작용 필터입니다. 요거를 여기 이렇게 교차 필터링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도 교차 필터링 요거를 켜주시면 요게 작동하는 거고요. 요걸 만약에 끄시면 작동을 안 합니다.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보통은 켜서 보는 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좀 더 유용하기 때문에 키는 거를 장려를 드리긴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키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걸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요 밑에는 보조 지표 성격의 차트들을 몇 개 추가를 해볼 거예요. 도넛 차트를 하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조 지표로는 뭐를 보여주고 싶냐면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업별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품별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별, 국가별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차트들을 각각 만들어서 밑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도넛 차트 추가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설정이랑 스타일을 그냥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존에 이렇게 테이블 만드신 것처럼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돼요. 기간 먼저 선택해 주시고 기준을 이제 산업별로 보여줄 거잖아요. 산업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컬럼 명도 산업 바꿔주시고 측정 항목은 매출 기준으로 보통은 보겠죠. 근데 매출 기준으로 비중을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뭐 딜의 개수에 따라서 비중을 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은 매출인데 선택 측정 항목이라는 거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딜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구분으로 해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선택 측정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딜 개수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꿔서 비중을 볼 수 있는 게 한 개 아니고 여러 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정렬은 매출 기준 내림차순으로 보여주게 일단 기본 세팅을 해두고요. 여기도 제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형 차트는 조각을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10개로 딱 맞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10개로 했을 때 괜찮게 나오는데 카테고리가 더 많아 혹은 저희가 더 적게 합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6개 조각으로 하면 6개 외에 나머지는 기타로 이렇게 알아서 묶어줍니다. 파이 차트 만들 때 원하는 분류 개수로 딱 조정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이 중요하겠죠. 색상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단색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컬러를 선택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형 차트 순서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하나하나씩 누르면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세 번째에 맞게 순서별로 컬러를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측정 기준 값은 이렇게 색상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 각각의 값별로 특정 값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차트에서도 만약에 이 인더스트리 값이 활용이 되면 동일한 컬러를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그냥 요 키 컬러 기준으로 그라데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범례를 이렇게 우측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상단으로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빼도록 하고요. 여기 도넛 크기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도넛 크기를 이렇게 하고 이 컬러 바꿔주고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이 색상이 이쁘긴 한데 구분이 잘 안 돼서 조금 비슷한 계열인데 다른 색깔로 한번 원형 차트 순서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추가를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설정을 다 해줬습니다. 네, 조금 더 구분이 잘 돼서 이게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비슷하게 상품별 비중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물론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서 만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보여주는 차원에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이렇게 새로 만드셨죠? 그 다음에 또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상품 비중을 보여주겠습니다. 측정 기준이 상품이 되어야겠죠? 상품을 넣고요. 측정 항목은 revenue, 매출로 넣고 마찬가지로 선택 측정 항목으로 딜 개수를 넣어주도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고, 그러면 여기에 차트 제목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요거를 이 색상 선택을 또 해줘야 되는데 이 컬러 그대로 유사하게 그냥 채우고 싶어요. 근데 요거 또 설정해주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카피를 하시고 복사를 하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스타일만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붙여넣기를 쓰시면 비슷한 스타일로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만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는 국가별 매출 현황을 넣어보고 싶어요. 국가 차트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차트 추가해서 그리고 지도 모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close date 필드 값은 country가 맞죠? 국가 넣으면 되고, 색상 측정 항목이 매출이 되면 되고요. 도움말은 딱히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선택하고 스타일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제목 똑같이 국가별 매출 현황 넣어주고요. 도로나 이런 거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없애도록 하고, 라벨은 조금만 보여주고, 채워진 영역 레이어를 조금 더 진하게 보여주고요. 색상을 우리 시그니처 컬러로 선택을 해줄게요. 확대 축소는 할 수 있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축약 번호 해서 좀 보기 좋게 해주고요.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색칠된 걸로 어디서 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게 해줬고요. 자, 여기 타이틀 부분을 조금 또 섹션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배경으로만 쓰고 싶고, 근데 이제 글씨를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측으로 누르셔서 주문에 가시면 요 순서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트 중에 스코어 카드를 좀 넣어보려고 해요. 스코어 카드는 뭐냐면 그 핵심 지표 같은 거를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차트거든요. 그것도 이제 차트 클릭하셔서 스코어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여기서 기간부터 선택하고 측정 항목을 뭘 보여줄 거냐, 먼저 매출을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매출을 측정 항목으로 넣고, 여기서 그래프 같은 거를 추가하려면 스파크라인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데 매출은 그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값이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대상값을 넣고 그거 대비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3천억을 기준으로 맞춰놓고, 그거 대비 지금은 기간이 다 설정돼 있어서 많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값으로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볼 수 있게 설정해주고요. 진행률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값으로 들어가셔서 또 설정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제목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값을 축약으로 보여주게 하고, 비교 필드도 축약으로 하고, 비교 라벨 여기를 타겟 매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률 자체는 뭐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경이랑 이런 것들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각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각을 좀 주고, 줄 간격 같은 게 너무 띄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차트 헤더 그냥 표시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줄여서 여기 위에 스코어 카드를 띄워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복사해서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용만 이제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들면 두 번째는 딜 개수를 넣고 싶다. 여기서 이제 측정 항목 값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딜 개수 같은 경우는 비교 유형을 기간으로 선택을 할게요. 기간 대비 어떻게 되는지 이전 기간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나머지 스타일은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딜 평균 단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놓은 필드 값으로 딜 평균 단가 넣도록 하고요. 여긴 그냥 딱히 비교 구간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줬고요. 여기까지 이제 차트를 다 완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차트들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대시보드를 활용하실 때는 어떤 특정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필터링을 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필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터를 추가할 섹션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차트 추가가 아니고 컨트롤 추가를 누르셔서 필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드롭다운 목록으로 몇 가지 필터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나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복사해서 활용해 주시면 서식을 맞추기 편해서 좋거든요. 이렇게 하나 먼저 넣으시고, 보통 광고주 기준으로 먼저 필터를 할 수 있겠죠. 컨트롤 필드를 광고주로 선택해 주시고, 기간은 클로즈 데이트, 이것도 광고주 설정해 주시고, 여기 기본값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값을 넣어주시면 기본적으로 그 값만 선택을 해줍니다. 칸마로 이렇게 이어서 여러 가지를 먼저 복수 선택하게 해두실 수도 있고요. 광고주는 그냥 전체가 다 선택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굳이 이 기본 선택값을 넣지 않고요. 이제 측정 항목이라는 게 필터에도 있거든요. 이제 컨트롤 필드에 들어가 있는 게 광고주를 뜨게 만들어 주는 거고, 측정 항목이라는 거는 이 우측에 보조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광고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광고주가 특정 기준에 얼마 매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매출을 보여주는 거는 측정 항목으로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값도 보여주고 축약 번호로 해서 이렇게 몇 억으로 표현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값들을 내림차순으로 매출이 높은 광고주부터 보여주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 설정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가이드로 들어가서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드롭다운으로 할 거고요.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검색창 사용 가능하고, 색상만 좀 바꿔줄게요. 요거 색상 저희 시그니처 컬러로 맞췄고요. 여기 배경 테두리만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필터 하나 만들어 봤고, 요거 이제 괜찮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고,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고, 네, 이렇게 해주고, 요거 이제 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어카운트 거래처 기준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세 번째는 산업, 그다음 네 번째는 상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 세팅은 다 우리가 복붙해서 가져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세팅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드랍다운 목록이 아니고 기간 컨트롤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기간 컨트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간 컨트롤은 기간을 자동 기간이 아니라 올해 전체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테이블이 지금 이 기간에 맞춰서 다 필터링이 됐죠. 그러면서 이 스코어 카드도 지금 타겟 매출 66%만 달성했다고 뜨게 되고요. 여기 월별 매출도 다 올해 것만 뜨게 되고요. 여기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필터링이 되었고, 스타일에서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필터 설정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다 만들어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차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주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딜 평균 단가 만들면서 보여드렸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필드 추가를 누르셔서 계산된 필드 추가를 하시면 우리가 그 루커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수식을 활용해서 뭔가 원하는 값을 뽑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필드 값에 이름을 매기셔서 만드시면 여기 컬럼이 생기고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여기에 그룹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추가는 뭐냐, 우리가 컬럼에 어떤 특정 값들을 그룹핑을 해서 새로운 컬럼 구분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륙이라는 우리가 컬럼을 만들고 싶어요. 기존에 컨트리라고 해서 국가 단위에 분류밖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새로운 분류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필드 값 안에 우리가 그룹 이름들을 지정하고 어떤 것들이 포함될 건지를 정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가 있고 새로운 그룹에서 북아메리카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포함이겠죠? 어떤 경우에 포함이 되는지, 여기서 같음이 있고, 근데 같음으로 하면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룹화를 해줄 때는 여러 가지의 값들이 이 그룹으로 포함되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포함이 있는데 포함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포함을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밑에 있는 포함 값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한국 하고 엔터를 누르시고, 일본 엔터, 중국 엔터, 엔터, 이렇게 하면 이 각각의 값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 아시아로 묶어달라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두 번째 포함,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두 번째 포함 값이 그 여러 가지 복수의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은 뭐 기타로 묶어달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륙이라는 카테고리 분류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대륙별로 우리가 비중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대륙 만들어 놓으시고 기준 바꿔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싶다 하실 때 여기 필드에서 그룹 추가를 통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활용하면 좋은 거는 상자 추가인데요. 이 상자 추가는 뭐냐면 구간 설정을 해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룹 추가는 디멘션 기준으로 값을 기반으로 새로운 디멘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면, 이 상자 추가는 매트릭을 기반으로 어떤 그룹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매출 구간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매출 기준으로 우리가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뭐 정수 기준으로 동일 크기로 크기를 억 단위로 예를 들어서 해서 최소값이 지금 500부터 거의 5억까지 있는데 구간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5억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0부터 1억 1억 1부터 2억 이렇게 구간이 나뉘겠죠. 그래서 나눠서 구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새로운 매출 구간이라는 컬럼이 새로 생겼죠. 요거를 여기다가 또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매출 구간을 넣어보시면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서 보이게 되죠. 구간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간 나눠가지고 값을 그룹핑하고 싶을 때 이 상자 추가 탭을 활용하시면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분류 값으로 그룹핑을 하거나 새로운 구간 값으로 분류를 해주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굳이 시트에서 다 그거 구분해서 만들
만드셔서 활용할 필요가 없고 루커 스튜디오 상에서 손쉽게 컬럼 만드셔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리포터가 완성됐으면 다른 사용자들과 리포트를 공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쉐어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 버튼을 누르시면 사람들에게 이제 메일을 활용해서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자 초대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전송 예약을 하시면 이메일로 어떤 유저들을 추가해주고 메일 제목이랑 메시지랑 또 시작 시간 그리고 반복을 어떤 주기로 이 리포트를 전송을 해줄 건지를 설정해서 메일로 항상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같은 것도 적용해서 보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간을 항상 올해 오늘까지로 오늘 포함 기준으로 뭔가 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메일로 이 리포트를 항상 보내줄 수도 있고요. 보고서 링크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링크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어디 다른 데 삽입하거나 보고서를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다운로드나 이 링크 가져오는 거는 이제 유저들은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들한테 요거를 손쉽게 이 차트 상에서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요 기능들을 요 차트에 한번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차트에 넣고 싶을 때 버튼을 생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추가해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여기 내비게이션 바처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버튼 만드셔서 첫 번째는 링크를 카피할 수 있는 걸 만들 거고요. 여기서 보고서 작업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링크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스타일만 네, 이렇게 링크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보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거 누르면 이 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해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 다른 옵션도 2개 더 만들어 줄게요.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이번에는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보고요. PDF 다운로드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기에서 보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바로 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페이지로 가게 설정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분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생성해 본다고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매출 대시보드만 만들었는데 다른 대시보드도 나중에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른 대시보드로 또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요걸로 이제 이동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페이지를 여기 페이지 버튼을 보시면 새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새 페이지를 만들면 이렇게 2번 페이지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1번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들의 설정을 해주시려면 페이지에 들어가서 페이지 관리라는 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번이죠. 1번에 이름을 매출 대시보드라고 만들고요. 두 번째 요거를 산업 분석 대시보드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트 파일 안에도 여러 가지 워크시트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대시보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시보드가 있고 근데 요거를 보기에서 이렇게 그냥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요게 조금 보기 안 좋은 것 같다 하시면 이제 유저한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안 보이게 하고 여기서 그 대신 버튼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거죠. 요거를 선택하시고 버튼에서 탐색을 누르시고 여기 링크 삽입에서 그냥 링크가 아니고 보고서의 페이지 중에 산업 분석 대시보드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탭으로 열 건지 그냥 이동을 하게 할 건지도 적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업 분석 탭으로 새롭게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원하는 버튼을 생성하고 보고서 공유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유지 보수할 때 알면 좋은 점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소스에 추가된 데이터 소스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위에 데이터 업데이트 빈도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 시트는 기본적으로 15분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15분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실시간 대시보드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늦춰주면 좋거든요. 왜냐면 늦춰주면 아무래도 로드를 자주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빈도를 좀 더 늦춰주는 것도 데이터의 업데이트 빈도가 그렇게 잦지 않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늦출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게 15분이어도 당장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바꾸고 업데이트를 쳐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점점점을 누르시면 데이터 새로 고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바로 데이터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차트의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 중지를 해놓으면 반영이 안 되게 할 수 있겠죠. 시트 소스에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반영이 안 되겠죠. 그리고 재개를 하면 다시 반영이 되게 하실 수 있고요. 요거 외에도 우리가 차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더 좋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게 실시간으로 유저들한테 보이게 되면 대시보드를 활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시보드를 작업하는 환경과 실제로 유저들이 활용하는 환경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파일에 들어가시면 게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활성화를 해주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초안 버전과 게시된 버전이 별도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새 변경 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뭐 버튼을 이렇게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초안 버전과 이제 게시된 버전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반영을 했다 하면 여기 게시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 버튼을 따로 눌러줘야 지금 내가 수정한 사항이 새롭게 또 유저들한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요 게시 설정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거 활성화하셔서 유지 보수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해 보셨다면 이제 루커 스튜디오로 웬만한 대시보드 다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서 이 루커 스튜디오를 업무에서 활용하실 때 아시면 좋은 고급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설정 탭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맞춤 북마크 링크를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맞춤 북마크 링크를 활성화해 놓고 이제 유저들이 요거를 북마크에 추가하실 수 있잖아요. 요 필터를 해놓은 상태에서 북마크를 하시면 그 북마크로 들어가면 항상 이 필터가 적용된 형태로 대시보드를 처음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유저별로 커스텀하게 필터가 적용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보고서 설정에서 맞춤 URL 링크를 활성화하면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글 애널리틱스 측정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를 생성하셔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이 구글 대시보드를 마치 하나의 웹사이트처럼 인식을 해서 여기에 유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떤 페이지를 많이 쓰는지 이런 거를 트래킹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전사에 예를 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요거를 유저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어떤 페이지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트래킹해서 분석하고 싶으시면 GA를 연결하셔가지고 요 보고서 설정에 아이디를 넣고 트래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스 연결을 저희는 지금 추가된 리소스에서 하나만 추가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테이블이 있고 두 번째 테이블이 있어서 이거 두 개를 혼합해서 조인한 상태로 소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트 자체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합쳐서 하나의 시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소스로 불러와서 쓰실 수도 있는데 뭐 시트에서 합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앱 시트 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굳이 내가 앱에서 어차피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를 별도의 시트로 합치는 시트를 따로 만들고 싶지 않고 루커 스튜디오에서 그냥 합쳐줘서 그거를 그대로 쓰고 싶다 하시면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 혼합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요걸로 들어가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리소스에서 혼합 소스 관리, 혼합 추가 이렇게 눌러서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페이지 데이터가 있으면 조인하기를 눌러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소스를 한 번도 불러오지 않아서 그런데 추가 소스를 해서 인플로이 데이터도 불러오고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혼합 소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인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SQL이라는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뭐 레프트 아우터, 레프트 조인 할 건지 라이트 조인, 이너 조인, 풀 아우터 조인, 교차 조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레프트 아우터, 레프트 조인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키 값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키 값이 예를 들어서 이메일 값을 우리가 연결을 할 거다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키 값이랑 조건 연산자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세일즈 데이터에서는 어떤 값을 가져올 거고 기준이랑 항목을 어떤 걸 가져오고 기간은 어떤 걸로 가져올 거고 여기 인플로이 테이블에서는 어떤 기준이랑 어떤 항목 값을 가져올 거고 요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그리고 저장을 하면 하나의 데이터 소스가 이름을 이렇게 설정해서 데이터 소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소스가 생기고 그거를 혼합 데이터 소스를 선택해서 소스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트는 두세 개가 있지만 그거를 하나의 소스로 내가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데이터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혼합 소스를 활용하시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행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고요. 근데 그냥 뭐 한 몇천 개 정도의 데이터만 있다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쓸만합니다. 혼합 데이터도 필요한 경우에는 써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데이터의 양이 10,000개가 넘는다. 그래서 대시보드가 조금 느려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활용해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데이터 추출 소스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이 소스에서 업데이트 빈도를 바꿔서 좀 로딩 속도를 늦추지 않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이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행이 많을수록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시트의 데이터를 스냅샷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뭐 2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으면 매번 이제 2만 개의 행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스냅샷으로 2만 개의 행을 업데이트 되지 않는 시트로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로 대시보드를 보여주게 되면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왜냐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혀.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추출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소스를 선택하고 이제 기준이랑 항목을 막 추가를 해주겠죠. 필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하셔서 뭐 어떤 시간에 반복 기준을 매일 아니면 뭐 매주 수요일 뭐 월별 28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소스로 쓰시면은 좋은 게 이제 스냅샷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 기능은 파일 데이터가 100메가까지 리밋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0메가라고 하면 행이 거의 100만 개 정도 되어야 100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시트를 쓰시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저 데이터 추출 기능 써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100메가가 넘어갈 정도로 행이 많아지시게 되면 어차피 시트로 관리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빅쿼리 사용하시고 빅쿼리랑 이 루커 스튜디오를 연동해서 쓰시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구글 루커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대시보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좋은 대시보드는 현재 비즈니스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어떻게 회사의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커 스튜디오를 활용하셔서 무료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